오늘 의총을 전기로 해서 한나라당의 진로가 새로운 국면에 서서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대위를 어떻게 하느냐에 넘어져서 우리가 과연 신당 수준의 재창당을 하느냐 마느냐, 그게 지금 의총에서 논란이 되고 있고요. 지금 신당 수준의 재창당을 해야 된다는 게 지금 대세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여론을 한다면 우리는 정말 새로운 희망을 향해서 이제 가는 문이 열리는 거고요. 신당 수준의 재창당은 어떤 방식으로 전대를 만드는 재창당을 하는데 연대를 하려고 어떻게 재창당을 해요? 우리가 과거에 과거에 예를 들면은 경력들인데 민자당에서 신앙각당 재창당합니다. 이게 우리에서는 박전 대표한테 지금 오늘의 논의는 친박 시위의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친박 의원들도 신당 수준의 재창을 해야 된다는 게 거의 맞고요. 조건을 거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내가 이 부분을 분명했습니다. 신당 수준의 재창당은 이게 무슨 비대위원장을 만들 조건이 아니라 지금 이 한나라당이 총의다. 그러니까 한나라당이 당론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 비대위원장의 무슨 임무나 역할을 떠나서 한나라당이 앞으로 진로를 신당 수준의 재창당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정하고, 그럼 그게 한나라당이 총의가 되고 당론이 되기 때문에 비대위원장은 당연히 거기에 맞춰서 일을 해야 됩니다. 그 수준으로 내 얘기가 논의가 되고 있다는 거죠. 오전에 중진들 의원들 대부분은 한나라당을 재창당 수준에 준하는 당 지금은 그 정권을 바꿔야 된다고 주장했는데, 이따가 정확히 풀을 들어보면 알겠지만은, 아까 중진위원들은 대강 누군지 대강 알잖아요. 예? 대강 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의총에서 발언은 거의 10대 8 정도로 신당 상당 수준의 재창을 하고 있고, 그렇다고 또 그게 반대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걸 주장 안 했다고. 그럼 오늘 의총에서 그런 정도 결론이 날까요? 결론이 안 나면 결국 결론이 난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풀 받아보면 알겠지만.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정말 당론 절차를 밟을지 안 밟을지 그런 얘기를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이 더 참여를 해야 되겠죠. 신당 수준의 재창당을 하는데 박근혜 전 대표가 주도해서 한다. 그런 데에 대해서 문제는 의원들이 그러니까 신당 수준의 재창당을 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저 같은 사람이 그걸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적어도 박근혜 전 대표 같은 분 정도가 돼야지 이게 제대로 이루어진다. 그런 뜻에서 비대위원장을 맡기자는 겁니다. 박 전 대표의 뜻은 거기에 대해서 전달받으신 근데 박 전 대표는 왜 의총에 안 나오신 거예요? 그럼 다 부를 텐데. 그러면 전달을 받아야 되는데 비대위는. 그러면 이 비대위는 박 전 대표가 주도하는 비대위는 재창당 위 같은 걸 조직한 다음에 없어지는 거고, 그 다음부터 재창당 거기에서 당이 새로 만들어졌는데 비대위가. 박전 대표 역할은 거기까지, 그러니까 당을 새롭게 만드는 데까지라고. 총선 전에 아니 생각해보세요. 신당 수준의 재창당이 됐는데, 그러면 그 무슨 지도부가 됐든 선대위가 구성될 거란 말입니다. 선거가 눈앞에 있으니까 지도부 없이 선대위로 갈 수도 있고, 그러면 누가 그 선대위원장이든 대표든 누가 맡게 되겠어요? 실질적인 그 역할을. 그거를 창당을 주도했던 분이 자연스럽게 맡게 되겠죠. 근데 그거를 지금까지 친박에서 일부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그걸 보장해달라, 선거 때까지. 그래서 내가 오늘 의총에서 이런 얘기 했어요. 그거는 박 대표가 우리 한나라당의 한나라뿐만 아니라 우리 정치 지도자를 너무나 과잉 충성한 거다. 어떻게 그분이 그런 거를 자기 역량으로서 자신있게 밀고 가서 그 후까지도 본인을 스스로가 담보를 해야지, 그거를 뭐 밑에서 보장을 해달라 이렇게 나오는 게 그게 과연 옳은 태도냐? 그건 과잉 충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신당 수준의 재창당 얘기가 나왔던 것도 그 비대위장을 만드는데 그런 조건들을 먼저 거론했기 때문에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조건들이 없었으면 이런 얘기까지도 안 나왔습니다. 차라리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잘 된 건데, 선거 때까지 무슨 보장을 하느니 마느니, 이게 나도 처음에 그 얘기 듣고 귀를 의심했어요. 그건 몇 사람한테 얘기했더니 그 사람들도 안 믿더라고. 설마 그런 얘기를 했을까? 그거는 굉장히 주변 사람들이 과잉 충성을 한 거죠. 그거는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지금 한나라당에 처한 상황이, 또 지금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이 위중한데 기껏 지도자한테 그런 무슨 보장을 위한 조건이나 달고, 그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건 굉장히 과잉 충성을 한 거다. 잘못된 거다.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럼 재창당은 언제쯤까지 해야 된다고 좀 의견 좀. 그래서 재창당은요, 재창당이 시간이 있냐 없냐 얘기하길래 내가 뭐랬냐면, 재창당 자체가 이게 이것처럼 큰 선거운동이 없다. 뭐 그 과정이 다이내믹한 과정이 전개될 텐데, 그게 전국에 그 이목을 끌게 되고, 그 전국을 주도하게 될 텐데, 그것만은 저 선거운동이 어디냐. 그 과정 자체가 우리한테는 귀중한 과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무슨 시간이 여기 있고, 그거 무슨. 나는 그게 좀- 대통합민주신당 창당 때랑은 어떻게 차별화될 수 있습니까? 난 대통합민주당이 어떻게 창당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별로 관심 없어요. 요즘 그 불출마 흐름들이 좀 이어지고 있잖아요. 오늘 뭐 민주당에서도 정경선, 상원천도 불출마 이런 불출마 흐름들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것까지는 내가 한 말씀은 지금 그 청와대 특보들이 오늘 보면은 그 총선 출마를 위해서 사실 이제 선언을 하고 나왔잖아요. 이런 부분들, 그 청와대에서 이제 특보를 하셨던 분들 잇따라 출마 선언하는 부분들은 어떻게 좀 보십니까? 그냥 별로 관심도 없는데. 그래도 뭐 관심 없어. 바보 아니야?